안녕하세요. 성리산 케미TV입니다. 자, 12월 15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HLB 참 답답하시죠? 사실 HLB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이 꽤 지지부진해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뭐 거의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뭐 약간의 반등폭 이 정도로 다 그냥 약하고, 사실은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떨어진 거에 비해서 뭐 조금 올라간 이런 느낌이죠. 거의 뭐 체감을 못하는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HLB에 대한 이 차트 분석을 매일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조금 지루하고 답답하시거나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반복된 와중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잘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예전에도 이 HLB를 이제 일봉에서 옆으로 갈 때 찍은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텐데, 이때도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21선 기준으로 계속 이제 매일 체크하고 반복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반복만 해서 지겹다. 근데 반복하는 와중에 이걸 발견했죠. 자, 이렇게 추세의 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좋아질 거라고 하고 이때부터 급등했죠. 자, 이렇게 그래도 매일 꾸준히 반복돼도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반복되는 와중에 작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뉴스나 재료도 중요하지만 매일 꾸준히 장전, 장중, 장후에 살펴보고, HLB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작은 변화를 느끼기 위해선 매일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과 베트남의 보건 백신 협력 논의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물론 베트남에서 지금 제일 빠른 백신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의 보건과 백신에 대한 협력 논의는 뭐 이렇다고 해서 HLB 주가에 바로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관련된 나라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자, 잠깐 이 이재혁 기자님의 글을 살펴보면, 이 베트남 이번 면담에서 한국에서 지난 13일부터 오늘 15일까지 개최되는 제29차 아시아 태평양 의회 포럼에 베트남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하면서 전반토론 차관, 아마 HLB를 좋아하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자, 포함한 정부 대표단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다가 이렇게 이제 양국의 보건 백신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양국이 이제 지난 2008년도에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위해 이해에 거쳐서 MOU를 개정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베트남의 나노젠과 MOU를 체결한 회사가 바로 HLB죠.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잘 올라왔다가 베트남 보건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승인이 안 나고 있죠. 지금 긴급 승인이 벌써 9월 후반, 10월, 11월에 난다고 하는 게 12월 중순이 다 지나가도록 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꼭 승인이 날 확률이 좀 높죠. 그 공장 저런 거다 어떡하라고, 그죠? 자, 그렇지만 아직은 나지 않고 있고, 많이 늦은 감이 있죠.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이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아마 주가가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HLB 그룹에게는 또 리보세란이라는 무기가 있죠. 물론 이제 블랙록 펀드나 이런 대투자가 빠져나가도 해서 근심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매도세에 있어서 좀 더 하락할 수는 있어도 결국 회사 전체에 대한 펀더멘털만큼은 큰 이상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마냥 썩 좋지는 않죠. 이렇게 투자해 주는 게 좋지, 빠져나가는 건 마냥 좋은 호재는 아니니까 어차피 약간 근심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째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죠. 물론 공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까 잠깐 챙겨봤는데 그 부분이 약간 리스크가 됩니다. 자, HLB 제약을 잠깐 보면 뉴스가 하나 떴죠. 척수 손해 변성증에 이제 시드렐린 사상에서 효과를 확인했다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HLB 제약이 척수 손해 변성증 치료제 시트렐린에 대한 비교 임상 사상 결과가 2021 ICKMDS, 이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 운동 질환 학회라고 그래요. 여기서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가 됐다고, 자, 15일 밝혔습니다. 사실 무슨 병인지 저도 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네이버에 지식백과에 잘 나와 있어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대표적으로 그냥 중요한 것만 좀 챙겨보면, 이 척수손해 변성증이라는 게 이제 손해가 서서히 퇴행성 변화가 오는 이 유전성 손해 이상 질환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이제 손해 기능 이상만 있는 질환이 있는 반면에, 손해 기능 이상 외에도 다른 뇌, 척수, 말초신경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인으로다가 이제 후천성, 그리고 선천성, 유전성 등으로 나뉘고, 증상은 이게 쭉 이제 지식백과 가면 나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모아놓은 게, 일단 보행장애를 좀 유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의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또 이 진전증, 떨림도 유발하고, 무언가를 잡으려 할 때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소외 기능 이상이 이 구음장애, 발음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 손해 기능 이상이 또 안구진탕, 눈떨림이 있죠. 자, 이런 걸 유발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에 관련한 이 실험을 효과적으로 봤다는 게 지금 이 기사의 주 골자가 되고요. 또 이러한 이 임상 시험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제약사에서 제가 몇 개 살펴봤는데 이제 바이오 헤이븐이라는 회사는 이제 임상 3상에서 실패하는 또 이런 결과를 가져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척수 손해 변성증이라는 게 손날을 포함한 뇌 여러 부의 신경 이상에 동반되는 질환이라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동작이 느려지거나 운동 조절 능력이 손실되는 등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희귀신경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건 모든 뉴스나 이런 건 다 참고로 보는 게 좋다고 한국과 베트남이 백신 협력을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HLB가 당 날아가겠지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이 이렇게 백신 협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투자자 변에 동향하고 공매도를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있었죠. 강하게 매도하진 않고 만약에 블랙록 펀드에서 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저점에 쌀 때 매도하진 않겠죠. 그리고 많은 양을 한 번에 매도하지도 않고 작은 양을 매도했고 일단은 그래도 기간이 무슨 일인지 3거래일째 잘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점 대비 좀 매수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고 HLB도 보게 되면 금방권 HLB 생명과학이었고요. HLB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간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약간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매도죠. 아마 이 물량이 블랙록 펀드의 물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서 물어볼 수는 없죠. 지금 공시가 이제 5% 이상이면 공시하게 돼 있는데 요 근단에 매도한 게 5% 이하가 돼서 공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어디서 나온 어느 창구에서 나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외국인들 매도세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상당히 신경 쓰이는데 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짜증나는 공매도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마음대로 공매도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오늘 공매도 상을 좀 살펴보면 대차 거래는 내일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나오지 않고 다음날 나오니까. 자, 공매도가 오늘 5%대 그래도 비교적 많이 줄었습니다. 두 자릿수 나오다가 5%대로 줄었고 아마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밑으로 밀려 있거든요. 월봉에서도 거의 바닥권을 찍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바닥이라는 게 우리가 함부로 찾을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밀리지 않을 확률이 좀 높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역시나 공매도가 13%대 HLB에 비해서 HLB 생명과학이 굉장히 늘어났죠. 지금 공매도가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되긴 해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하향일 때는 쉽게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추세 턴을 해주는 건 제가 중기 추세 오선 턴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도 못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분할 매수할 관점은 아니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서 분할 매수할 관점은 아닙니다. 자, 넥스 사이언스에 대한 뉴스가 하나 있어 보려고 하는데 이 대차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차 거래 오늘 장고 상위 종목이 넥스 사이언스죠. 엄청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 사실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지금 미래 가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차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그만큼 공매도가 많이 괴롭히는 게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친구들인데 그만큼 이 공매도가 앞으로 출현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 공매도 재개를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리스크가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제에 비해서 조금 밀리긴 했어도 대바닥권 지켜줘야 될 자리들 월봉에서 체크하는 게 난데 일단 아슬아슬하죠. 내일 이 자리 깨게 되면 추세도 깨져요. 60개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좀 위험한 게 HLB인데 60개선까지 안 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HLB 생명과학도 20개선에 붙어있는데 이거 깨면 마찬가지로 쭉 밀려요. 이렇게 예전 변곡 전까지 사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HLB 같은 경우에는 20개월 저번 달에 이 2달 전에 깨고 내려온 거고 HLB 생명과학은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내일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니까 섣불리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단 지금 일단 시장을 보면서 관망하는 게 좋아요. 관망하고 있다가 반드시 추세가 턴이 되거나 이럴 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 일봉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살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매일 살펴봐야지만이 추세의 턴으로 확인하고 분할로 살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뻘쭘하게 보고 있던 여기가 있네? 이게 아니고 매일 보고 있어야 공매도가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수급상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내동매매를 방지하는 최고 좋은 방법은 그 종목을 꾸준히 관찰하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HLB는 저도 중점적으로 보는 종목이라 장중이나 장 시작할 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더라도 만약에 너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지겨우시면 하루에 그냥 한 개 정도만 보시고요. 그래도 꾸준히 나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HLB 차트나 주가 흐름에 감이 잡혀요.
보통 어떤 주가가 뛰나갈 때 순간 확 들어가서 내동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과연 그런 종목을 계속 꾸준히 지켜봤을까요? 그냥 그날 급등하니까 쫓아 들어갔다 물리는 거죠. 자,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찾아보고 매일 뒤다보고 이 주식이 어디로 올라가는지를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제가 멤버님들하고도 항상 시황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골라놔요. 그 골라놓는 이유는 간단하죠. 앞으로 우리가 살만한 위치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어디서 들어갈 것인가. 그걸 알려면 매일매일 체크해놓고 이 종목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동매매를 방지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순간 딱 뛰나갈 때만 5% 10% 쏘니까 들어갔다가 딱 물리면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네. 그럼 이게 과연 계속 이 종목을 지켜보고 샀을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좀 지겨워도 매일 꾸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많이 고생하셨고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